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는 비싼 주식과 싼 주식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대부분 일반적으로 야 이거 비싸? 싸? 이게 이제 중요한 가치. 그거는 기준이죠. 곧 가치를 드러내는 건데 그렇습니다. 주식이 꼭 그런가? 그렇죠. 잠깐만요.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가 분명히 주식 아가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비싸고 싼 얘기를 이제 왜 할까가 이제 궁금하시니까 다 그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우리 1강이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아니 공장장 왜 이 바쁜 시간에 저거 해 이럴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왜냐하면 오늘 1강이 이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이 강의는 이거예요. 왜 주식을 진짜 해야 되냐? 그리고 왜 지금이냐? 이 생각을 하고 여기서 설득이 돼야 그 다음에 그래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주가 5천 간대잖아. 오늘 그 얘기입니다. 왜 지금인지 왜 해야 되는지 그 얘기인지. 예. 일단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시간을 주시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인서트 6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인선트 6. 예. 예. 자, 제가 이제 광순의 복덕방을 창업합니다. 야, 이런 거 보면 막 복잡해지거든요. 뭘. 그러니까 괜찮아요. 간단하게 한번 이거 따라와 안- 보세요. 예, 그냥 괜찮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로 들어보세요. 네. 자, 광순의 복덕방 어디서부터 봐야 돼? 창업부터요. 창업 맨 왼쪽 왼쪽 맨 맨 위에. 위에. 예. 자, 창업하는데 10,000원이 필요합니다. 10,000원 금액. 근데 10,000원 중에서 7,000원은 은행에서 꿔준다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은행에서 꼬았어요. 어. 근데 3,000원을 구해야 되잖아요. 예. 저 3,000원을 제 친구들 9명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300원씩 내서 창업했습니다. 오케이. 그게 3,000원이에요. 3,000원이야. 근데 1년 동안 영업을 했더니 언제 오른쪽 걸 봐야 돼요? 네, 바로. 1년 동안 영업을 했더니 예. 매출 1,000원 나오고 비용이 900원 나와서 예. 이익이 100원 남았어요. 100원 남았어. 그렇죠? 저 비용 중에는 은행의 이자가 포함됐어요. 아. 그래서 은행은 이미 이자 줬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 이익을 700원 부채에 대한 이자는 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돈을 조달해 준 이자는 지급해 주고 이제 주주만 남은 거예요. 예. 자본을 대둔 사람, 나한테 돈을 투자해 준 사람. 예. 저 100원을 나눠 줘야 되잖아요. 300원씩 투자하는 사람. 그렇죠. 예. 그러면 10원씩 예. 나눠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10명한테 10원씩.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10원이 돈이냐? 나중에 다시 묻자. 그렇죠. 기다려. 나중에 크게 만들고 나눠 갖자. 그래서 1년 차에 저 자본이 그냥 장부로 예. 회사에 3,100원이 남습니다. 원래 자본은 3,000원이 있었고 돈을 100원 벌어가지고 100원이 남았어. 그렇죠. 3,100원이 됐어. 1년 장사 잘해서 100원 남았다. 100원 남았다. 근데 묻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 그게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100원씩 쌓였어. 쌓였어. 그랬더니 4,000원 됐어. 그렇죠. 그 자본이 그래서 1,000원이 됐고 1,000원이 더해지니까 기존에 있는 3,000원이 4,000원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10년이 딱 된 순간 이렇게 모았어요. 모았어 사람들. 친구들 다 모여봐. 친구들 다 모여. 10년간 고생했다. 자 이제 100원씩 나눠줄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총수가 앉아 계셔야 되는데 갑자기 누굴까요? 하여튼 뭐 저희 작가님이 앉아 계세요. 내가 그 지분을 누구한테 줬어.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야. 누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제 그 주주가 됐대요. 한 주 샀대요. 김호준 총수한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100원짜리를 내가 샀어요. 하고 누가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왔어. 사람이 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한 사람이 바뀌었어.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나머지 9명은 10년 동안 기다렸다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한 사람은 하루가 전인데 받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런 상황이다. 아 지금 그래서 지금이라는 10년 동안 해왔던 과거는 잊어버려라. 네. 이제 곧 돈 나눠준다. 나눠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그동안 쌓아놨어요. 예. 쌓아놨어. 근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나서 나눠줘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빨리 주주가 돼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다음 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인서트 7 지금이라는 보여주세요. 거예요, 제 얘기. 인서트, 야 약장사 잘한다. 인서트 7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기업이 그동안 배당 안 해준 거, 쌓아놓은 거 배당 받아서 이제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함축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년 갖고 있으나 하루 갖고 있으나 차별하지 않아요. 그렇지. 주식을 갖고 있기만 하다면. 그렇죠. 예, 나눠주기 전날 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그렇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이 그게 열린 거예요.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중간 배당을 거의 안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그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로 배당 좀 해줘. 그렇죠. 배당 하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배당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 배당 하기 전에 빨리 주식을 사라.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꼭 배당이라는 야. 말도 좋고 어. 제대로 된 그 회사의 가치 평가를 다시 정상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어쨌거나 지금 사실 제값을 못 받고 눌려있던 한국 시장이 이제 어. 제값 받거나 게다가. 또는 주주에게 제대로 주거나 하기 직전이니 그러니까 주가도 올라갈 그렇죠. 시점이지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막 올라갈 맞습니다. 시점이지만 그리고 그걸 그 유명한 해외 그 기관들이 한국 주가 5천 가겠는데 그렇죠. 예 하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럼 올라갈 거다. 그쵸. 그런데 게다가 올라간 걸 배당까지 할 거다. 그렇죠. 그럼 지금 사야지. 그렇죠. 그 근거가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기업이 계속 쌓아놓기만 했는데 어. 이제는 그거를 나눠주겠다는 거야. 당연한 의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을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보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뭐 외국계라든지 한국의 증권사들도 이제 한국 주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해외에서도 이거 올라간다. 그렇죠. 올라간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식을 같이 투자하는 건데 자 주식 첫 번째 오늘 시간에서는 네. 과연 비싸고 감질만 나게 하고 끝내야 돼. 요거까지만 일단 하고. 왠지는 아셨죠? 그러니까 왠지를 내가, 아는 게 중요해. 내가 이 타이밍을 넘기면은 이 타이밍에 들어갔던 애들만 로또 그렇지. 맞는 거고 어. 나만 소외되는 거죠. 3천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황금장에서. 4,500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도 그렇고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물건을 살 때 싸냐 비싸냐를 가늠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싼 게 비싼 거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준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 때 우리는 가격을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비싸면 비싼 거고 그렇죠. 그러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걸 보세요. 네. SM이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있잖아요. SM. 그 회사는 지금 주가가 14만 원입니다. 14만 원이고. 근데 성함 머티리얼스라는 회사는 487원이에요. 그러면 저것만 딱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성함이 싸네. 싸네. 487원인데. 어. 그리고 SM은 엄청 비싸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왜 아닌지 설명해 주세요. 그건 뭐냐면 같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액면가가 다르더라도 액면가가 원래 다. 그러니까 가격이 다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1,000만 원이고 코카콜라는 2,000원이면 어. 코카콜라가 싼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린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저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는 과연 자동차가 1,000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코카콜라가 2,000원의 살 만큼 가치를 갖고 있느냐 주식시장에서 똑같이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 중요한 지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내가 마트 가면 500원인데 네. 어디 가서 2,000원에 팔고 있으면 비싼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엄마 나 수학 80점 맞았어. 아유 이 멍청아 80점이 뭐야 그랬더니 나 전교 1등인데요. 시험이 어려웠던 거야. 그렇지. 근데 엄마 나 한 개 틀렸어요. 98점이에요. 잘했어. 근데 두 사람 다 설명 얼마나 잘하는지 진짜. 나머지 애들은 다 100점이에요. 이러면 그럼 너 꼴등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설명 박사들 진짜. 그러니까 절대값 저기 14만 원이냐 잠깐만요. 480만 원이냐 지금 뭘 사야 하는지 벌써 댓글이 많은데 거기까지는 한참 멀었어요, 여러분. 승질 하여튼.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 기회가 너무 중요하다. 그다음에 첫발 우리는 앞으로 싼 거 살 거야. 저평가된 거 살 거야라고 하는데 그 싼 거 사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 요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라는 기준이 얘기를 뭐냐. 이제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주가가 487원으로 낮은 게 싼 게 아니다. 그렇죠. 기준 예를 들어서 저게 300원짜리인데 487이면 비싼 거고 네. 2,000원 해야 될 게 487이면 싼 거니까 그렇죠.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렇죠. 그치. 그걸 아시는 게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같네요. 그래서 평가 기준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어떤 자산이라든지 사람을 평가할 때도 똑같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평가할 건가 아니면 미래의 모습을 평가할 건가. 미래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거.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의 모습, 예를 들어서 지금 갖고 있는 자산, 지금 벌고 있는 소득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이 회사의 미래 가능성, 성장성이나 이런 걸 보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뭐야 하고 하실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의 모습으로 평가하는 게 바로 이 PBR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네. 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PBR이요? PBR 저번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의 현재 가치를 네. 가치와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주가를 비교해 본 거예요. 저번에도 저희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1조 시가총액인데 가지고 있는 자산이 1조야. 1조냐. 그럼 1이다. 그렇죠. 그게 PBR이에요. 장부, 북 가치. 그 PBR이 어디다 발표돼요? 예.
그럼요. 그냥 손쉽게 그 회사 누르고 PBR 치면 옆에 바로 다 딸려 있어요. 너무 쉬워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PBR이 높을수록 이 회사는 자산 대비해서 평가를 높게 받고 있다. 반대로 PBR이 낮을수록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그러면 PBR이 낮은 데를 노려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PBR이 낮은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야. 대단하십니다. 역시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서트 저희가 그 지표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인서트 네 번째 거. 4번입니다. 예. 저 4번. 자, 국가별로 PBR을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지금 코스피가 3천이 넘었는데 1배가 조금 넘어요. 겨우 1위다. 예. 전 세계 주요 지수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낮다. 그래서 올라갈 여지가 많다. 그렇죠. 근데 그동안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처럼 계속 기업이 안 나눠주고 있었으니까. 돈을 안 나눠주고 있어. 그런데 이제 변화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저렇게 저평가된 이유가 뭐 전쟁 위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 말이 안 되지. 예. 얘네는 맨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제는 계속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 아까 다시 돌아가면 저게 PBR 지수인데 갖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못 받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저평가 기준이죠. 제가 일상용어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제가 공장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재산이 얼마요? 그러면 나 집 한 10억 있고 차 1억 있고 뭐 시계 1억 있고 연봉 1억이야. 그러니까 나는 한 15억짜리 정도 사람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줬어. 당신을 사겠어. 이러고 샀어. 그리고 이게 김어준이다라고 하면서 주식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이 주식은 15억으로 출발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그게 PBR 1입니다. PBR 1. 이 사람을 사서 주식으로 바꿨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15억으로 거래가 돼야 되는데 14가 되고 13억이 돼. 사람들이 낮게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왜냐? 아유 아까 연봉이라고 그랬는데 내일 모레 정리해고 대상이래. 그럼 내년부터 연봉이 빵이 될 건가 봐. 그러니까 15억짜리로 기대해서는 안 돼. 14억으로 기대해야 돼. 성과급이래. 성과가 예. 돼야지 1억이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15억이라고 바꿨는데도 15억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안 해주고. 14억, 13억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년에 임원으로 승진한대. 그럼 연봉이 2억이 될 건가 봐. 그러면 이걸 내가 15억에 내놔도 16억, 17억으로 사람들이 봐줘요. 미래 가치를 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PBR이 1이 안 됐던 거예요. 뭐냐 사람들이 안 좋게 본 거지. 저 돈도 안 나눠주고. 아유 저거. 기업들이 돈 네, 벌어도. 근데 저기 보면 대만은 3이야. 우리보다 3배 이상 좋게 평가하는 거야. 더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본 거죠. 요게 기초 이론인데 아까 공장장님은 통찰이 있었던 거지. 야 그거 한번 여기에 역을 꺾으면 어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공장장님 일부러 나를 속였을 수도 있어. 난 PBR 높아지는 게 싫어. 이러면 나한테 분명히 아파트를 10억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파트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야. 그리고 그 아파트는 20년 전에 샀던 10억이라고 나한테 얘기해요. 지금 시가 평가로만 돌려도 100억이에요. 일부러 누른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에 역에 역을 친다면 옛날 같으면 PBR이 낮으면 아유 여긴 저평가 구역이야 쓰레기인가 봐 했는데 역에 역을 친다면 오히려 저평가된 것만 정상화해도 이제 사실은 숨은 진주가 나올 수 있겠구나. 싸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그런 거죠. 기대가 잔뜩 시장에 깔려 있구나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기대가 이제 실현되면 또 이제 다른 판이 열리는 거죠. 네, 실제로 나눠주고 변화가 일어나면 그리고 나한테 소득 배당이 생기고 회사들이 자산을 또 많이 분배하기 시작하고 하면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그 대장주라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말들 하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1,000만 원치 가지고 있어요. 네. 1,000만 원? 5천만 원씩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네. 삼성 주식에 개인이 몰빵을 했어. 네. 그래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여분의 돈을 다 5천만 원을 찼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정도 되는 곳에서 정상적으로 배당을 하면 자기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배당해 준다면 지금 한국의 금리 수준이 예를 들어서 적금이라든지 정기예금 수준이 한 뭐 4%, 5% 정도 되거든요. 높게 받을 때 저는 거기에서 2% 포인트는 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7% 정도 배당 수익률이. 그러니까 6%에서 7%. 이자보다 더 많이 나온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자는 아까 제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자금 조달은 원금 상환이 의무예요. 근데 주주들한테 쉽게 말해서 이건 빌린 돈이거든요. 그렇지. 이건 원금 상환이 의무 아니에요.
투자니까. 투자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배당이 높아야죠. 리스크를 더 많이 지는 근데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주식시장의 배당 수익률은 금리보다 낮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들이 버는 거를 나눠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시가총액이 뭐예요? 야,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오늘 1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 아셨죠? 지금 올라간다. 예, 지금 들어가는 게 장땡. 지금은 가치를 꽉 눌러놨다 우리가. 예. 그 지표는 국가별 주요 지수 PBR을 봐라. 우리나라 이렇게 꽉 눌려 있다. 그렇죠. 한반도 리스크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쟁 위험을 따지면 이스라엘, 미국 맨날 전쟁하는데. 그럼요. 대만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보다 3배거든요. 그거는 다 핑계였고 실제로는 기업들이 할 것을 안 하고 있었고 그 가치를 억누르고 있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어. 그렇죠. 올라가게 돼 있어.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풀려고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 올라가기 시작하려고 할 때 지금 사야 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급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아까 아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걷거나 뛰기 위해서는 일단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다들 누워 계신 거예요. 일단 일어나셔야 된다. 뭔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일어나시는 것부터 시작하자. 자, 그래서 항상 이거 저희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거 첫 시간에 숙제예요? 네. 첫 시간에 숙제. 공부하는 문제 내주세요. 예. 네, 첫 시간에 숙제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예. 증권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증권 계좌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자, 홈페이지에 가보면 증권회사. 증권사에? 네, 그러면 비대면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아무나 예. 온라인상으로. 당연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우시면 가까운 지점 가셔서 어. 신분증 가져가셔서 만드시면 돼요. 계좌를. 온라인상 그러니까 은행 계좌는 온라인상에서 계산할 수가 없는데 네. 은행 가야 되죠. 요즘 온라인에 인터넷 뱅킹은 네. 인터넷 뱅킹. 인터넷 뱅킹이구나. 뱅크는 되긴 됩니다. 예. 근데 이 증권사 계좌는 온라인에서 어차피 자기 은행 계좌하고 만드는 거하고 비슷해요. 네. 은행 계좌에서 땡겨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다르다. 지금 한국의 증권사들이 대부분 수수료가 무료예요. 수수료가. 네. 그래서 일단 부담 없이. 근데 증권사도 많잖아요. 어디를 해야 돼?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죠. 어떤 회사로 딱 얘기하기는 뭐한데 네, 여기가. 그냥- 무슨 기준이 있어요? 뭐 요즘은 그래도 사실 다 잘 돼 있습니다. 뭐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근데 이제 회사마다 약간 화면의 이 느낌 또 뭐 광고의 느낌이 다른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잘 되는데 1등부터 5등까지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1등부터 5등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큰 회사들이 있어요. 뭐 삼성도 있고 미래에셋도 있고 또 키움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이름 들어본 애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편하게 골라주시면 돼요. 1등부터 5등까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1등이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2등이 삼성증권, 삼성증권, 3등이 한투, 한투, 네. 그다음에 4등, 5등 뭐 4등, 3등이 이제 키움증권, 키움. 그다음에 메리츠증권 정도일까요? 하여튼 그 정도. 그 정도. 메리츠? 예. 오케이. 거기 홈페이지 가셔서 광고 카피도 마음에 들고 뭐 화면도 좋은 것 같아. 그다음에 빠르고 예를 들어서 그동안 뭐 사고도 별로 안 났던 것 쭉 같고 5개를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예. 직관적으로 나한테 맞는 것을 고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계좌를 터놓고 그래서 일단 한 주 동안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하나로 통일할까요? 그냥? 아니 그 홍보가 안 돼. 아니 우리가 미래에셋한테 돈 받은 건 없잖아. 네, 없죠. 예. 없기 때문에 해도 되지. 근데 그래서 저는 좀 부담스럽죠. 왜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곳이니까. 상관없어요. 이광수 대표님 미래 출신. 저는 근데 한국 저는 출신. 상관없죠. 왜냐하면 진짜 저는 거의 뭐준 쫓겨났잖아. 그럼 미래에셋 잘 되는 거 싫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미래에셋 출신이 한국사 출신 아니야? 한투 출신입니다. 그러면 미래에셋 아니면 한투증권 계좌를 트세요. 한투에서 예. 둘 중에 하나 트시고. 예. 네, 다음 주부터 이제는 저희가 일어나시는 게 그 첫 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혹은 한투에서 계좌 하나씩 트시고 계좌 트는 거는 공짜랍니다. 뭐 하나 터놓지 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왜 했나를 꼭 배웠고요. 예. 우리가 지금 해야 싸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나올 용어지만 그래도 맛배기로 PBR이라는 용어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싸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PBR도 한번 배우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항상 잠깐만 키움이 싸다는데 수수료가? 키움도 무료고 웬만한 데는 다 무료인데 네, 키움은 다 무료입니다. 말들이 많네. 키움도 좋아요. 없으면은 미래에셋하고 한투 하라는 거지. 네네. 기존에 있는 사람도 그냥 그렇죠. 네. 신규 가입은 수수료가 다 무료입니다. 신규 가입은 신규 가입하고 안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른 데 틀면 안 되나요? 되지.
질문 되게 많네. 돼. 잘 모르겠으면 선택 장애가 있으면 그 두 개 하라는 거예요. 두 분이 그 회사 출신이라.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나가면서 조금 어려운 용어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당 초반 3,220 연고점 돌파 코스피. 네. 여러분 저희가 뭐 급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어려운 개미는 키움이죠. 야, 사람들 의견이 분분하다. 예, 왜냐면 키움이 사실은 뭐 다른 회사가 수수료 있을 때부터 수수료 없는 걸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개미들이 좀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자, 큰 그럼- 회사들이 키움 따라서 그럼 수수료를 미래에셋, 한국투자 그럼 키움 세 급수를 하죠. 네네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음 주에 또 진도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우리가 뭘 사긴 사야 되잖아요. 뭘 사긴 사야죠. 그리고 예. 계속 주식 얘기하고 있는데 예. 뭘 살 건지 뭘 살 건데? 예. 주식은 도대체 뭔데? 먹는 건가? 밥 먹는 주식인가? 주식 수정란. 야, 같이 주식 수정란을 해두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수정 상태야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예. 일단 아가방으로 하고요. 예. 자, 우리가 주식을 하나 사가지고 어쨌든 10,000원이라도 벌 수 있도록 한 달 후에 네. 예. 10,000원 벌 수 있습니까? 100만 원씩 사가지고 그럼요. 100만 원치 사서 10,000원 버는 걸 한번 해볼까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통계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주식시장에서는 처음 하는 분들이 일단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률이 높아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하는 게. 예, 그리고 저희 이 주식 아가방의 출발이 또 의미가 있는 게 최근에 미국 관세 때문에 한국의 주식시장이 썩 좋지 않거든요. 일종의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이 기회다 또. 그렇죠. 조정은 기회다. 그래서 타이밍도 되게 좋아요. 예, 여러 가지. 그래서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계좌를 개설했어요. 예. 아직 아무것도 안 샀어요. 안 샀죠. 계좌만 개설했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제가 아가방에서 받은 질문 중에서 제일 이제 우리가 생기초니까 예. 주식을 사라. 우리가 지금 그거를 계좌를 강의를 열었다라고 하니까 그 주식이 뭔데 근데? 아, 주식 자체가 뭐냐고. 예, 예. 그래, 그거부터 그렇죠. 알려달라는 수정란이다, 요구가 그 많았어요. 사람은. 예, 예. 그 사람은 우리가 살려는 게 도대체 뭔데? 주식 시험관. 예. 그 지금 강제 출산이다. 시험관일 수도 있겠다. 네. 일단 주식이 뭔데? 그거부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주식이 뭐냐? 예. 당신이 산 게 뭐냐? 그걸 아셔야 되니까요. 예. 주식이 뭐냐? 예. 일단 주식을 알려면 짧게 예. 1분 내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법인을 먼저 알아야 돼요. 법인. 법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법적으로 예.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자연인. 예. 하느님. 자연이 만든 사람. 근데 그거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 실제로 우리가 손잡고 맛보고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이 있다고 믿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끼리. 그 법 인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이 만든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법인이라는 말을 써요. 법인. 엄마 아빠가 만든 건 자연인, 우리끼리 머릿속에서 만든 가짜 사람 법인. 근데 우리 그걸 있다고 믿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연인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자기가 내가 스스로 주인이라는 것도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도 자기가 결정해요. 근데 우리가 만든 이 가짜 사람,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가짜 사람, 가짜 사람인 이 법인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주인은 누굴까요? 얘는 어떤 작동 원리로 움직인다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될까요?라고 할 때 첫 번째로 결정해야 되는 게 주인이 누군데? 얘는 뭐 누가 움직이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해서 가짜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야, 이렇게 주식시장 강좌가 들어가는 건 처음 들어. 그렇죠. 네. 그래서 법인격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는 예, 거네. 예. 그래서 가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법에서 있다고 우리끼리 믿자 이거야 사회적으로. 그렇지. 삼성전자라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지만 저 용인 어디에 강남 그래서 어디에 있다라고 믿는 거야. 자연인이 인격이 있는 것처럼 법 인격이 있다고 예, 믿자. 있다고 믿자. 그러면 걔를 누군가는 소유해야 되고 누군가는 걔한테 움직이라고 명령을 줘야 되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그냥 주인이라고 하자 우리가. 주인. 근데 그 주인을 어떻게 정하냐? 돈 낸 사람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한 돈을 다 냈어. 내가 100% 주인이야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야. 너도 내고 너도 내고 너도 냈어라고 해서 돈 낸 사람을 여러 사람으로 지분으로 쪼개요. 그러면 주인이 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어떤 가상의 법인을 뉴스공장이라는 법인을 우리가 있다라고 믿어놓고 우리 셋이 33.3으로 같이 갖고 있자라고 믿으면 우리는 33을 갖고 있다는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이 우리에게 쪼개져 있다는 증서를 우리끼리 만들자. 그래서 지분증권이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로 만들었었어요 처음에는. 나 30%, 너 30%, 너 50%, 뭐 이렇게 해서 나눴었어요. 계약서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우리의 지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쪼개진 걸 주식이라고 하고 그거를 근데 이제 지금은 네. 그 쪼개진 권한을 액수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너는 5,000원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회사를 10,000원짜리라고 우리끼리 스스로 정의해 놓고 아니 9,000원 계산하기 편하게 9,000원이라고 해놓고 3,000원, 3,000원, 3,000원씩 냈지. 그러면 여기 종이에다가 액면가라고 해서 3,000원 이렇게 쓰고 이걸 한 장으로 처리해도 되고 액면가가 1원이야. 그러면 이거를 3,000장 갖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 마음이에요. 다만 우리는 지분으로 이걸 쪼개서 주인된 권리를 갖겠다라는 게 그게 주식이고 원래는 종이로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거를 다 종이로 이 회사한테 발급받았어요. 그래갖고 이게 다 증서라는 말, 증권이라는 말이 계속 옛날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예. 옷장에 네. 종이 쪼가리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있어요, 진짜로. 30년 된 종이 쪼가리. 예. 예.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통장 거래하면 다 통장으로 종이 통장을 갖고 은행을 갔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도장 들고 막. 근데 지금은 그냥 인터넷 뱅킹으로 해서 종이 통장이 있지만 전자화됐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종이 증권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 회사에 100분의 1만큼 갖고 있는 주주요. 뭐 1000분의 1만큼 갖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예를 들어 11% 갖고 있는 주주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지금은 종이로 11%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최고 부자죠. 예, 아무튼 직간접을 다 합친 겁니다. 예, 근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종이로 써 있는데 네. 이제 이게 종이 귀찮으니까 통장 없어진 것처럼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전자화되어 있어요. 이제는. 돌아다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고 팔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너 회사에 그거 1,000원어치 가지고 있어? 아, 난 이거 1,000원인데 이거 900원 가치밖에 없는 거야. 없다고 생각하면 파는 거고. 그렇죠. 나는 1,100원 가치가 있어. 그렇게 보여. 앞으로 잘 될 것 같은데 그럼 사는 거고.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엔 주식회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근데 이 주식회사가 자본주의나 산업계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업을 만들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은행에서 꼬우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한테 자금을 모으든지. 근데 은행에서 돈을 꼬우면 이건 무한 책임이었어요. 끝까지 갚아야 돼요. 그런데 주주들한테 쉽게 말해서 돈을 끌어오면 이건 유한 책임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만. 그렇죠. 그리고 회사가 망해도 못 갚아도 그냥 나는 주식 투자 끝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전개되냐면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유한 책임이니까. 그래서 혁신 기업들, 그래서 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생산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토대가 됩니다. 그 내가 이 회사를 만드는데 100만 원이 필요한데 주식을 100만 원치 발행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분을 나눠주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을 조달했을 경우에 이런 이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유한 책임이라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이광수를 믿고 박시동을 믿고 돈을 꿔줬어요. 끝까지 제가 돈을 갚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가짜 사람 얘를 만들었잖아요. 법인격. 그러니까 얘가 책임지는 거니까 내 책임이 아닌 유한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회사가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에서 뭐 이게 불로소득이라 이런 생각보다도 우리 사는 세상 그리고 자본주의 이런 시장 경제에서 주주가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갖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무부여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좋아해서 그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런 의미로. 그럼요. 이게 내가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고전적 의미의 주식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게 돈이 되니까 사고 팔고 막 하는데 난 이건 안 팔아. 난 여기서 한 주라도 주주가 되는 게 의미가 있어서 그냥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네. 자, 지금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있다. 네. 어떤 연예인이 어떤 회사 소속이야. 그럼 그 회사가 발행한 그 연예인 굿즈, 인형 이런 거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 응원할 거야. 나 주주 될 거야. 이래서 그 회사 사시는 분들 그런 계시는 사람도 거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주식 계좌를 이제 개선했으니까 개선해서 이제 이제 사야 됩니다. 자, 사야 됩니다. 사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사느냐. 이게. 그래서 이제 뭘 사느냐였는데 크게 이제 구분하면 첫 번째 이제 시장에 딱 들어가면 구분이 되는 게 뭐냐면 자 코스닥이냐 코스피냐. 잘 띄워주세요. 이거 네, 헷갈리죠. 코스피냐 코스닥. 네. 자 이거를 일단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주식시장 주식 투자 이미 하는 사람들은 야 그래서 빨리 뭐 사지 알려줘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딴 데 가세요. 기초를 좀 탄탄히 가지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그분들은 주식 방송 많잖아. 거기 가시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주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맞습니다. 걸음걸이부터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갈 거예요. 좀 이따가 저희가 네. 천천히 가시죠.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쉽게 말해서 대형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 그런 대형 시장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중소나 벤처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 건데 뭐 저런 구분법을 굳이 뭐 아실 필요는 없고 일단 크고 대부분 알고 있는 기업들은 코스피에 상장돼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회사들이 상장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코스피가 5천 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3천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저 코스피의 5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지금 해외의 전문 기관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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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저 코스피 코스닥은 네. 시장 이름이에요. 시장 이름.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같은 시장 이름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이 유통되는 시장.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예. 그리고 저 시장에 내 주식을 올린다. 그게 상장이에요. 상장한다. 예. 내 것 좀 거래하시오. 예, 상장을 안 하면 주식회사 뉴스공장을 그냥 김어준과 박시동, 이광수는 우리끼리 거래해도 돼요. 네. 근데 시장에 올려놓고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하세요라는 게 상장이라는 뜻입니다. 상장. 저기는 시장. 저는 뉴스공장도 상장 가능하다. 가능하죠. 네. 그럼요. 네. 통과할 수 있을까? 저희가 할수 있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충분히 할 수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심사를 하면 네, 통과할 충분히 수 할 있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구분하는 게 뭐냐면 일단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구분 그러니까 실용적인 측면에서 네. 실제적인 측면에서 구분해 보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는 크게 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투자의 종류예요 이제. 그렇죠. 예. 일반 투자. 그냥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거 하고요. 네. 또 하나는 ETF.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인데 그렇죠. ETF 이런 거 나올 때 좌절하거든요. 나 모르는 세계다 그러고 치워라 그러고. 아니 왜 갑자기 ETF가 튀어나오냐면 네. 방금까지는 잘 따라왔어요. 어떤 분들이 네. 잘 따라왔어. 그래 그게 주식이라는 거지. 그래 지분율 나눴다는 거야. 근데 어디서 사? 저런 시장 남대문 마켓처럼 시장이 있다는 거야. 이해가 딱 가. 그리고 시장 가서 싹 봤더니 뭐야 시장에 내가 알고 있는 거 말고 다른 물건이 있네. 지금 그래서 헷갈릴까봐 시장에 가보니까 똑같은 물건이 두 개가 있다 대표적으로 하나는 주식, 하나는 ETF. 헷갈리지 ETF가 마시라. 뭐냐 이거야. 그렇죠. 그게 네. 핵심이죠. 근데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 ETF를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언론이나 유튜브에 나오셔서 한국의 주식시장 5천 간다. 그러면서 나도 지금 주식을 사고 있다. 그런데 개별 주식을 안 사고 보시는 것처럼 ETF를 매수했단 말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고위공무원들은 개별 주식을 투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그렇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정책을 자기가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ETF를 투자하셨는데 저 ETF는 뭐의 약자냐면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의 약자예요. 그거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지. 그렇죠. 자 이제는 설명해 드립니다. 일단 펀드예요. 펀드. 이거를 단어를 풀어놓잖아요. 네. 그럼 모르는 게 3배로 늘어나요. 그렇죠. ETF 하나 몰랐는데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주식을 사고 싶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직접 하든지, 하나는 남한테 맡기든지.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게 펀드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1,000만 원 있으니까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기면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주식을 매수해서 이익이 나거나 손실 나거나 이제 투자자한테 배분하는 방식이죠. 이게 그동안 이제는 계속 되었던 방식인데 이 펀드가 약점이 있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펀드 매니저가 무슨 종목을 사는지 잘 알지도 못하겠어요. 그렇지. 그리고 뭐냐면 해지하는데도 되게 힘들어. 수수료도 높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자기 결정권이 되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이 필요해도 해지도 좀 어렵고 쉽게 말해서 거래도 안 되고. 그래서 펀드를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거래되는 펀드를 만든 거예요. 오케이. 네. 야. 그러니까 남한테 맡겼는데 돈을 이제 나의 결정권이 좀 높아진 거죠. 원래 펀드라는 건 펀드 매니저하고 네. 당사자 간의 계약인데. 그렇죠. 이거는 그 고유한 계약이었어요. 근데 이 계약
자체가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다시 한번 그럼 제가 아, 일상용어로 네. 풀어드릴게요. 일상용어로. 펀드는 뭐냐면 왜냐면 여기 이거 댓글 바로 올라옵니다. 네. 복잡하네요. 있지. 있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 항아리. 공장장님 여기 10,000원 넣으세요. 나도 10,000원 넣게. 형님도 10,000원 넣어. 이렇게 딱 항아리 안에 30,000원이 있어. 요거가 펀드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걸 해지할 그러면 이 항아리가 있는 30,000원 가지고 주식도 사고 꺼내려면 깨야 돼. 아예. 그렇죠. 부동산도 사고 해야 되는데 항아리 깨야 돼. 힘들어. 야, 나 중간에 좀 빠지고 싶다 그러면 거기 돈 넣어서 빼려면 손도 들어가야 되고 깨야 돼. 그렇지. 이게 펀드의 쉽게 말하면 가입과 해지랑 네.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깨지 않고 이 펀드 상태, 이 항아리 상태를 아까 우리가 얘기한 주식처럼 시장에 올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는 깨지 않고 나 저 펀드에 요만큼 권리 있거든. 이거 살 사람이라고 해서 나의 펀드에 대한 권한을 사고 팔도록 형태를 바꿔서 여러분께서는 주식시장에 딱 가보니까 주식도 있고 ETF도 있네. 그러니까 이 상품을 이제 이 그래서 보게 펀드는 된 펀드 거예요. 매니저 유명한 사람이야. 여기 수익 많이 나. 그렇죠. 나 여기 있거든 권한이. 권한이 내가 요만큼 있어. 요거 살래? 네, 네가 이 펀드 들어가 그러면. 그렇죠. 원래는 깨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요 권한을 파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그래서 펀드가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펀드가. 그거를 펀드를 매일매일 사고 잠깐만요. 팔 수도 있어요. 손 집어넣어서 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이 사람아. 아니, 해야 돼. 소리 안 들어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펀드. 근데 그게 불편하니까 우리는 아예 더 편하게 할게요라고 ETF로 바꿔버린 거예요. 펀드도 있고 ETF도 있는 건데 그치. 야, 펀드는 주식시장에 없어요. ETF 형태를 띄어야 주식시장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세한 형태까지는 말 안 해도 네네. 개념을 이해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ETF를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사잖아요. 그럼 펀드처럼 그 ETF가 자동적으로 개별 주식들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인서트 2를 볼게요. 인서트 2. 아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투자하신 코스피 200 ETF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매입했다. 네. 그럼 100만 원이 이렇게 비중대로 나눠서 각 투자 종목으로 나누어져요. 이종 네, 저거죠. 저걸 줘야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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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그거 나누는 거를 전문가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 그러니까 이건 이 ETF는 이 구성도 좋고 전문가들을 보니까 아주 알찬 전문가들이네. 네. 그러면 그 당연히 거래가 잘 되겠지 그 ETF. 저 사진 계속 띄워놓고요. 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줄이니 주식 수령란들에게 ETF라는 어려운 개념을 얘기하냐면 네. 어렵지가 않는데 시장에 딱 가면은 삼성전자를 사든지 아니면 ETF를 사든지 네. 이 두 개를 산다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뭐 살까? 이 궁금증에 대해서 주식 아니면 ETF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삼성전자 사면 삼성전자를 10,000원 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저 코스피 200이라는 ETF에 10,000원을 사면 내 10,000원이 사실은 저기 있는 저 비중대로 쫙 나눠지는. 2,100원은 삼성전자, SK는 1,000원, 저 뒤에 있는 현대로템은 1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진 걸 내가 갖게 된다.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도 더 낮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대신 크게 성공하지도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한 주를 사는 것보다 네. 이 ETF를 사면 삼성전자를 20%만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어제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5% 오르면 삼성전자 한 주를 갖고 있으면 5%를 다 쉽게 말해서 먹지만 여기서는 1%만 먹는 거예요. 그렇죠. 20%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거꾸로 망할 때도 덜 망하는 거죠. 덜 망하죠. 예. 덜 망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성향에 따라 투자를 하면 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갔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초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뭘 살까가 지금 계속 고민이잖아요. 이제 계좌를 텄으니까. 그래서 종목을 고르는 것도 이제 우리가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것도 멀고 무섭다. 복잡하고 무섭고 재무제표 분석까지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좋은 거 뽑아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내가 사면 되지 않아라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둘 중에 하나를 사게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자 저렇게 해서 ETF만 몇 개입니까? 300개인가 400개 되잖아요. 38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못 골라.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아. 이제 ETF를 고르는 방법도 이제 알려드릴 건데 왜냐하면 추석날 보면 종합선물센터도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숙제는 뭐냐면 자 ETF 중에서 지수 ETF 즉 여기서 말씀드린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똑같은 ETF를 한 주만 사보시는 거예요. 아 똑같이? 네, 한 주만. 아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출발이니까 일단 계좌를 만드셨잖아요. 네. 한 주만 사보는 겁니다.
자, 다시 띄워줘 보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뭘 샀는지. 예. 자, 따라서 예. 한 주를 사시는 거예요. 다음 숙제는. 한 주. 예. 그래서 이렇게 사는 그러면 거다. 한 10만 원 돈도 안 들어가잖아. 한 주씩만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얼마 안 들어요? 네. 10만 얼마 안 원이 들어요. 10만 원도 안 들어요. 네. 네. 지금 한 주. 예. 알았어. 예. 예. 이걸 다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그냥 경우는 사고 또 듣는다. 왜냐하면 투자에서는 일단은 행동하고 같이 해야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예,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예. 또 사면서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주는 그냥 사세요. 네.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예. 얼마 안 하니까 그냥 사세요. 아무튼 오늘 근데 초심자들이 가장 그 경계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일어서자마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 열심히 해봐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뭐 5천 간대? 그러면 나 몰빵. 엄청나게 해야지. 그러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도 했어? 그렇죠. 나 지금 잔고 얼마 했어? 2,200? 오케이, 2,200 다 쏴. 인생 이러면 벌써. 안 돼. 네. 이런 분들 꼭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놓고 우리 방송 탓한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가시니까 아가면 일단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뛰면 안 됩니다. 이유식부터 먹어야 돼요. 자, 한 걸음 한 걸음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주식을 사는 것부터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10만 원 안 합니다. 이재명 대표 그대로 한 주씩 네. 하면. 네. 10만 원 안 하니까 또 그런 걸 올라오네. 어떻게 사요? 계좌를 트라고 했잖아. 계좌를 터야 살 수 있어요. 예. 증권사 하나 가가지고 계좌를 터라. 아까 그 이재명 쿠팡에서 삽니까? 그 얘기 쿠팡에서 주식 안 판다고 이 사람들아. 그런 것도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증권이든 뭐 신영증권이든 한투증권이든 해서 계좌를 트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말씀드린 코스피, 코스닥은 시장이에요. 음. 시장. 예. 그다음에 우리가 튼 계좌가 있는 거기는 증권회사예요. 네. 우리는 주주예요. 그럼 제가 증권회사를 머슴으로 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주문 넣을 테니까 네가 가서 시장 가서 사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이것도 알려드렸는데 네. 주식이 실물이라고 생각해서 예전에 실물이었죠. 어디 가서 그 종이를 살아야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많은 분들. 실제로 중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 가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텔레비전 보면은 주식시장에 앉아가지고 빨간 목 파란 목 입고 그럴 네. 때 저희 가서 주식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이 없어요. 어디 가서 사는 게 아니고 마트에도 안 팔고 쿠팡에도 안 팝니다. 이거는 증권사를 통해서 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증권사에 계좌를 트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라이센스를 증권사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중개하는 권한. 네. 그래서 증권사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수수료를 받고 돈을 받는 건데 지금은 대부분 증권사들이 국내 주식은 수수료를 안 받고 있다. 그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데 내가 종이를 직접 살라고 삼성전자 가가지고 증권 종이 내놓으라고 주식 몇 개 팔 거냐고. 네. 그럼 삼성전자가 나와서 좌판 깔고 막 팔고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불가능하잖아. 저 사진 나오네요. 주권 예전에는 저렇게 생겼어 예, 진짜로. 옛날에 저런 종이를 네. 진짜로 사고 팔고 그 거래하는 장롱 속에 거예요. 저게 들어 있었다고. 예, 저것도 주식이 맞아요. 맞긴 맞는데 네. 종이가 하도 많으니까 이제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 전자로. 그래서 저걸 살려면 증권사에 있는 계좌에 저걸 예를 들면 한국전력 이렇게 쳐. 그러면 한국전력이 딱 떠. 그럼 지금 매수 1개 이렇게 딱 해서 매수 버튼을 딱 눌러요. 네. 그럼 증권사가 우리 고객님이 매수하라고 나한테 명령을 줬구나라고 해서 그 명령을 받아들고 지금 시세가 얼마니까 체결됐다고 알려주고 얘가 대신 체결해주는 그렇죠. 증권사 예. 심부름센터하고. 증권사는 심부름센터예요. 근데 이 증권사를 통해서만 사고 팔도록 만들어놨어. 이 시장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저거 회사에 주식 하나 내놓으라고 해서 쿠팡으로 배달받고 안 돼요. 로켓 배송 되냐고. 반품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제. 예. 자, 그 개념부터 그렇죠. 지금 50대 이상은 저도 주식을 보고 자랐거든요. 네. 장롱 속에 있는 주식을 봤어요. 그래서 실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여전히 아니다. 그러니까 비상장은 여전히 실물 발행 가능합니다. 그 진짜도 지금 저 상장회사도 여러분이 삼성전자랑 예탁원에 찾아가가지고 그런 사람은 없지만 실물 내놔라 그럼 발행해줘요. 근데 그런 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그래서 않죠. 그런 겁니다. 예. 자 계좌 어떻게 하냐 지난주 방송 보시고요. 예.
그 중에 ETF 사라. 예, 오늘 첫 걸음으로 일단 접근 방식으로 일단 개별 주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한 걸음 디딛는 게 중요하니까 이재명 ETF에 대해서. 대통령이 샀다고 하는 ETF 사라. 네. 그렇죠. 한 주를.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투자를 굉장히 잘하시고 뭐 구루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일단 탑으로 찝는 건 사실 워렌 버핏이고 워렌 버핏이 항상 투자의 규칙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 규칙 절대 잃지 마라. 뭐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돈을 잃지 마라. 어떤 뜻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할 때는 돈을 벌려고 하죠. 네. 그러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이게 감정이 아, 섞이면서 잃지 버는 게 아니라 잃지 마라. 잃지 마려고 잃지 노력하는 마라. 거예요. 잃지 마려고. 마라.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원칙은 뭐냐면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하실 때 저걸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을 벌려고 막 엄청나게 돈 벌 거야를 알고 난 투자를 시작하면서 잃지 말아야지라고 행동하면요. 그리고 투자하면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돼요. 저거 언제 올라가나 이렇게 보지 말고 그렇죠. 잃지 않도록 관점을 그렇게 보고 그렇죠. 아, 여기가 위험이 발생했네. 그렇죠. 그럼 팔아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로 남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중간에 한 번 됐다가 마음에는 다 날아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하실 때 오히려 이런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저희가 만든 역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역설이죠. 투자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꾸로 첫 번째 마음가짐이 뭐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난 앞으로 잃지 않아야지 이런 그렇게 돼야 조심스러운 된다. 마인드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죠. 예. 절대. 예. 예. 잃지 이런 마라. 방식으로 왜 이게 중요한지를 또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원금이 1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네. 10%를 잃었습니다. 그럼 9만 원이 됐죠. 네. 더 거기서 다시 10% 수익이 나도 9만 9천 원이에요. 원금이 안 됩니다. 잃는다는 게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네. 자, 증권사 계좌를 만들면은 이제 앱이 있거든요. 앱으로 하게 됩니다. 예. 네. 자, 요거 다 듣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계좌 만드는데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홈페이지 가보세요. 거기까지는 직접 하셔야죠. 그러니까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주식 아가방. 자, 숙제 검사부터 해볼까요?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에서 그냥 개설하면 됩니다. 돈 안 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개설까지는 돈이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식을 한 주 매입하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똑같은 주식을 매입하자. 그래서 ETF를 소개시켜 드렸고,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ETF를 한 주를 매수했는데요. 예. 한 주 동안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도 굉장히 컸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 한 주의 수익률이 1.3% 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오늘 1.5% 오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수익이 나는 걸로.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살아오는데 사자마자 떨어졌어.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셨다. 그렇죠. 첫 주부터. 자주 있는 경험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경험이냐면 주식은 잃을 수 있다. 손실이 날 수 있다. 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식 투자에서 가장 유명한 현인이라고 하는 양반이 그렇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몸소 체험하셨다. 와, 주가가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겠다. 10만 원 샀으면은 그러면 1,300원 잃었다는 거예요. 10만 원이면 다행인데 이제 그걸 억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이게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오르는 게 더 기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막 사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잃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출발하면요. 상승하는 게 훨씬 더 만족감이 커집니다. 오늘 상승세입니다, 지금. 네. 대장하고 빠르게. 1.25% 네. 올랐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뭐 간략하게는 지난해 한국의 주식시장이 왜 하락했느냐 네. 이 지점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락. 예. 지난주
네, 지난주. 그렇죠. 예, 지난주 일단은 사실은 주식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거는. 왔다 왜냐면 갔다. 올랐네 그러면 늘 난 이쯤에서 팔 거야라고 하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여기가 고점이야라고 해서 던지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던지는 사람과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지고 있는 사람은 나뉘니까. 시장이 늘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그래서 의견이 들쑥날쑥 하죠. 그럼요 한 가격으로 만나는 건데 네. 그래서 최근에는 하여간 단기간에 사실은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이면 됐다라고 하는 단기간의 어떤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그러니까 먼저 선배들이 그렇죠. 쭉 3천을 돌파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때 한 번도 3천을 찍지 못했는데 네. 당선되고 3천 가고 이거 5천 간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쭉 올라가는데 주식 오래 했던 사람들이 아니야 이게 수상해. 여기서 꺾일 수 있어. 네. 하고 던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간에 3,200선이 일단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부담감 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지난주에만 해당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좀 발생을 했는데요. 정부가 2026년도 세제를 이렇게 개편하겠다라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주식 양도세. 예, 그게 이제 시장에 쉽게 말하면 이제 찬물을 끼얹는 예, 그런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이다. 그것 때문에 사실 지난주에는 좀 많이 하락했다. 그게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한 거죠. 주식 그렇죠. 시장 5천 간다면서 이런 식으로 세금 매기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세법의 내용도 중요했지만 이제 방향성. 그러니까 혹시나 그 법이라든가 정부가 조금 이렇게 한 발 좀 뒤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던. 그런데 어제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시적절했어요. 너무요. 예. 그래서 너무 칭찬드리고 싶고 자산시장에서 정확히 원하는 코멘트를 했어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정청래 대표가 눈치가 좋아요. 주식은 모르거든요. 눈치가 빨라요. 제가 아까 나가면서도 잘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산시장은 피드백으로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미래를 대응하는 방법이 우리가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날씨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날씨를 예보한다고 내일 날씨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산시장은 참여자들이 예측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원래 오를 시장이었는데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려면 메시지가 그리고 정책의 방향이 일관성하고 명확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혼동되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자기 실현성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 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까지 앞으로 비공개로 하고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산시장의 뭐 이해도가 좀 높다. 아니 주식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눈치가 빠르다니까요.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하고 눈치가 빨라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뭐냐면 어쨌든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를 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고 저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좀 신뢰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래서 좀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좋은 경험이다. 주식은 이렇게 출렁일 수 있다. 일비하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한데 주식하시는 분들 그게 안 되더라고. 저희 강의를 쭉 들어보시면 예. 그렇게 안 될 수 있다는 길 그것도 있다. 예. 예. 그 돈을 버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버는 겁니까? 저는 가장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고 애널리스트 오래 했는데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분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가장 특별한 공통점이 있는데 예. 돈을 잃어본 사람만이 많이 벌어요. 아,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돈을 계속 벌어본 사람은 절대 많이 벌지도 못하고 다 잃어요. 근데 꼭 조금씩 버는 사람들은 그렇게 쭉 벌다가 어느 순간 확 잃어버리는데 그렇죠. 잃어본 경험 그리고 그런 아픈 경험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수익률도 좋고 나중에 큰 돈을 벌고 부자로 남아요. 부자가 될 수는 있죠. 근데 부자로 남는 게 중요하죠. 이게 잠시 부자가 될 수는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게 다 실패 경험에서 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꼭 경험해봐야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패를 했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 중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더라. 그렇죠.
그건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 주식 아가분들이 이제 주식을 투자하실 때 그러면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지? 이걸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서 교훈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차이네요. 맞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하는데. 이미 간접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매수할 때 중요한 게 분할 매수입니다. 이제 오늘은 진짜 네. 사는 저번에 이제 연습으로 네, 한 주 했는데. 우리가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 했고 네. 연습으로 계좌를 터봤고 한 주를 해봤고 네. 근데 강의에는 없었지만 그 한 주 가지고 시장의 급변동을 한번 유의미하게 경험해봤고. 경험해봤고 그러니까 이제 잘 사야 되잖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잘 사는 법을 오늘 사는 법. 들어갑니다. 사는 법 일강. 그렇죠. 네. 아주 단순하게는 나눠서 산다. 나눠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돈을 막 살아서 빨리 벌어야 돼. 이 마음가짐이면 대부분은 주식을 한 번에 왕상 삽니다. 그래? 그러면 몰빵해. 제일 좋은 게 뭐야? 그래. 삼성이야? 그렇죠. 삼성전자 몰빵.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집 팔아서 사.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성격이 급하니까 사람들이 네. 또. 근데 절대 이렇게 하면 주식 투자를 쉽게 말해서 성공하실 수 없어요. 주식을 처음 살 때도 나눠서 사는 분할 매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이 잃지 않기 위해서예요. 목적이 완전 다르죠. 많이 벌려면 한꺼번에 왕창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리스크도 커지잖아요. 많이 잃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출발한다면 나눠서 사는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분할 매수. 내가 100만 원을 살 거다 ETF를 그러면 10일 동안 10만 원씩 계속 나눠서 사는 거예요. 같은 거를? 그렇죠. 가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내가 100만 원을 사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오늘 삼성전자 100만 원에 다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내일 10만 원어치 같은 내일 10만 주식도 원어치 나눠서 사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처음 들어본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런 거 얘기가 들어봤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계란을 담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고 뭐 하이니스 사고 이런 식인데 그래서 하얀 달걀, 뭐 노란 달걀 이런 걸 사고 있다고요. 그런 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바구니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계란은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제일 좋은 건 맞는데 네. 그것도 하루에 다 사면 안 된다. 네. 바구니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거 처음 나눠 알았어. 사는 게 그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덜 잃을 수 있어요. 읽더라도. 예. 그러니까 내가 100원에 산 날도 있고 네. 90원에 산 날도 있고 그렇죠. 110원에 산 날도 있고 이렇게 네. 쭉 있는데 대체로 올라간다고 생각했지만 네. 이게 빠질 수도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럴 때 손실률이 적어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방법은 이제부터 이게 또 숙제입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ETF, 지수 ETF,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 ETF가 그러니까 대표 종목이 두 종목이 있는데 코덱스와 타이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이제 한 주 사셨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음 숙제는 이걸 한 주 동안요 한 주씩 사보는 거예요. 한 주씩? 네, 한 주씩. 그러면 이제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월화수목금이라고 치면 네. 월요일에는 쉽게 말하면 10,000원이었는데 왜 화요일은 20,000원이 됐을까? 수요일은 7,000원이 됐네.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합산한 평균 내보니까 내가 만약에 월요일에 5개 한꺼번에 사는 것보다 이게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됐을까? 이걸 연구해 보면 재밌다는 얘기죠. 평균 매입 단가가 어떻게 될까? 예. 그러면서 이제는 이 시장의 변화도 느끼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습관을 그렇게 다르게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왕창 사고 거기서 베팅하는 그러면 거예요. 주화가기 때문에 이걸 먼저 습관을 들이라고 이것부터 하지 말아야 알려드리는 될 거예요. 것부터 하는 그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게 한 번에 사지 말아라. 첫 그렇죠, 번째. 그렇죠. 두 번째 뭐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엄청 한 번에 했는데 막 전 재산에서 몰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는 것도 나눠서 하지만 액수도 몰빵하지 마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주 그런 요령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장 시작하자마자 30분이나 1시간 이내에는 사지 않는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 문 딱 열리면 막 뛰어가면서 오픈런 하잖아요. 그 오픈런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왠지 저 사람이 막 집을 것 같고 저기 막 몰려 있으면 나도 가서 괜히 왠지 하나 집어야 될 것 같고 다 떨어지기 전에. 꼭 살려고 했던 거 아니었는데 이 빨간 거네 그래서 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주아가 아닙니까? 어. 그래서 실제는 장은 물론 아침에 일찍 8시부터 프리로 열립니다. 그리고 진짜 장은 본 게임은 9시에 하는데 주아가들에게는 10시부터 하라. 오케이. 9시부터 10시까지는 아가들은 예. 늦잠을 자라. 10시 이전에는 일단 열지 말라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오픈런이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막 뭘
들고 뛰니까 저게 진짜 인기 품목인지 내가 사고 싶은 건지 저 가격에 맞는지 일단 나부터 집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그 가격이 하루를 대변하는 적당한 가격이 아니에요 아침에. 오케이. 그래서 주화가들은 문 열면 한 시간 있다가 오픈은 끝나고 천천히 들어가자. 아기들은 천천히 일어나거라.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을 사려면 가격이 다르거든요. 가격이 다른데 여러분 이제 오늘 아셔야 될 건 이겁니다. 인서트 1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저희가 가격을 얼마에 살 거라고 제시를 하잖아요. 그게 이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시장가와 시장가, 하나는 지정가예요. 지정가. 쉽게 말해서 시장가는 뭐냐면 내가 주문을 할 때 얼마에 살 거라고 하는데 가격을 정하지 않고 시장의 가격, 우리 횟집 가면 있지 않습니까? 시가. 시가. 네. 횟집값의 시가처럼 주식을 살 때 나 그냥 시가로 살 거야. 이 주식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나 이걸 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보통 마음이 급하면 시장가로 주문해 버려요. 네. 오케이. 그런데 주 아가분들은 시장가로 주문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지정가로 한다. 지정가. 정해진 가격으로. 네.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 네. 근데 이 가격에 도달했을 때 사라. 그렇죠. 그래서 그게 현재가라고 있고 현재 이제 가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얼마에 살 거라는 목표를 갖고 지금 100원인데 나는 98원 될 때 살게. 좋습니다. 그럼 98원에 걸어놔요. 오케이. 네. 그래서 거래 안 돼도 괜찮다. 그런 마음. 그게 중요하겠네. 그렇죠. 여유를 가지시고. 그러면은 자기가 정한 수익률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는 100보다 떨어졌을 때 사야 100이 기준이라 2원이라고 남기니까 100보다 낮을 때 살 거야 나는 무조건.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냐면 100원이었는데 98원에 이제 걸어놨는데 지정가로 주문했는데 안 와요. 그러면 꼭 더 비싸게 장 막판에 그러니까 3시에 끝나는데 막판에 3시 반에 끝나는데 막판에 더 높게 삽니다. 100원, 야 105원도 살아야.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안 되겠다. 나만 이 주식 없는 것 같다. 그렇죠. 남들 다 사가지고 지금 막 올라타고 있는데 불안하니까. 이 심리전이구나 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사실은 개인의 감정과 심리를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 잘할 것 같은데 그럼? 너무 무조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투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익을 내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주가가 하락할 때 손실을 줄이고 상승할 때 뭐냐면 최대한 많이 이익을 내면 돼요. 그렇지.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손실을 늘리고요. 이익을 줄여요. 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난 심리적으로 이해가요. 그러니까 주가가 매몰 비용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렇죠. 주가가 빠지면요. 절대 못 팔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손실의 고통이 훨씬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서트 2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보세요. 그거 사업할 때 확연히 드러나는데 매몰 비용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특히 그러다 망하는 건데. 손실 회피 성향이 큰데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 100원의 이익과 100원의 손실이 저게 보시면 심리적 가치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00원에서 오는 이익보다 100원에서 오는 손실에 대한 고통을 훨씬 많이 느껴요. 그렇지. 그래서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실행을 못해요. 쉽게 말해서 팔지를 못한다.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안고 있다가 더 떨어지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물린 주식이 2차 전지주인데요. 인서트 3을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의 대표주인데 2023년도에 저 주식이 저것처럼 거의 10배가 오릅니다. 근데 대부분 저렇게 비쌀 때 샀어요. 근데 주가가 빠지죠. 절대 못 팔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들고 있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이너스 50%가 아니라 만약에 저때 샀고 지금 4만 원이 됐으면은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끔 강연 가면 저 종목 관련한 질문이 절반 이상 나옵니다. 저 이 지경인데 어떡합니까? 마이너스 70입니다. 80입니다. 80입니다. 내가 지금 그 100만 원 넣었는데 20만 원 됐어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심리적으로 따라가면 저거를 팔 수가 없어요. 손실 회피, 손실에 대한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원칙은 이겁니다. 이익이 나면 최대한 이익을 늘리고 손실이 나면 빨리. 근데 그걸 이제 그 판단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야 떨어지다 또 올라갈 거야. 그렇죠. 내가 떨어지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생각대로 주가가 움직여주는 건 아닌데 올라가고 말 거야.
그쵸. 올라갈 언젠간. 거야. 언젠가. 네. 계속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주가가기 때문에 살짝 그 본질을 직접 다 안 말씀드리면서 힌트를 드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니 오늘이 저점이라며 폭락이라며 그럼 지금 제일 살 거 아니야? 왜 지금 왕창 안 사고 분할해서 사라고 그래? 그렇죠. 이게 사실은 오늘 반드시 내가 몰빵해서 왕창 사야 되겠다는 이 멘탈을 줄이고 가격 변동성을 줄이면서 합리적으로 사라는 연습을 시켜드리는 거고 손실이 났을 때 고통이 크기 때문에 못 팔거든요. 근데 그것도 조금 있을 때 저렇게 바닥까지 떨어지고 그냥 파는 연습을 통해서 주가가 이제 걷게 되는 그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안 되니까 10만 원. 벌어도 얼마 안 되고 이래도 얼마 안 되니까 이럴 때 연습해야지.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 아가 분들이 잘 연습을 해오면 이게 몸에 체득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이번 주에는 해야 될 게 뭡니까? 나눠서 산다. 나눠서 산다. 네, 그래서 나눠서 산다는 게 뭐냐면 매일이라든지 이틀에 한 번이라든지 주가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 ETF를 정해가지고 네. 예. 이미 사놓은 거 한 주 있으니까 그걸요.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 더 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를 나의 감정과 심리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성으로 투자를 이끄는 겁니다. 그 액수가 적더라도 그 롤러코스터를 겪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요. 처음으로 샀는데 어머 나 100원에 샀는데 99원 됐어. 네. 어머 왜 이래. 기분 나빠. 100원에 샀는데 105원이야. 야 나 5원 벌었다. 이런 감정을 느낄 텐데 그렇죠. 그 자잘한 감정으로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그러면서 이제 이 투자 격언 중에 뭐 볼테르가 주식 투자를 위해서 만든 말은 아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지. 주식시장에 전형적으로 투자해서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읽는 분들, 그러니까 심리를 읽고 감정을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주식 투자를 잘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우리 진보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투자를 잘하실 가능성이 높다. 감정이입 능력이 더 그렇죠. 뛰어나니까. 왜 공감 우리가 그 능력이. 추운 겨울날 광장에 나가십니까? 그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 이타심, 그리고 측은지심이 높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를 읽어서 그 심리 하에 이렇게 움직일 걸 예상하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 앞서가서 그렇죠. 돈을 덜 잃고 네. 혹은 더 벌고 한다. 그래서 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투자를 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그래요. 그렇죠. 서민의 공감 능력이 되게 높으시잖아요. 네. 읽기도 해요, 근데 많이. 본인 얘기로도. 행사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식시장에 없다. 예. 잃어야 또 얻을 수 있다. 네. 네. 하지만 잃는 사람이 다 얻는 건 아니다. 그것도 기억하세요. 하지만 얻는 사람은 반드시 잃은 경험이 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 대신 중요한 건 뭐든 해야 된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를 바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꿈보다 해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막내 PD가 ETF를 한 주를 샀어요 지금. 네. 사가지고 지금 현재 690원을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642원을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할 시 우리가 보존해 주겠다고 회사가. 그리고 이익이 발생할 시는 나눠서 절반씩. 네. 회사 차원에서 지금 321원을 지금 이득을 보고 있어요. 네. 오늘 0.5%가 오르고 있어서요. 네. 500원 이득이 추가됐습니다. 회사는 250원을 추가로 가져가는 것으로. 네. 다만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우리가 다 회사가 메꿔주는 것으로.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 하란 대로 한 거예요. 네. 오늘 내용은 뭡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건 그동안 결국엔 지수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네.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에 한번 투자를 시작해 보시라. 그래서 아까 PD님도 사실은 그 ETF에 타이거 ETF에 투자하신 거고요. 근데 주식 투자는 정말은 그러니까 뭐 정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종목에 대한 투자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수를 직접 사는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네. 이렇게 종목 투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은 전체가 2,624개가 상장돼 있거든요. 맞네. 그래서 코스피는 846개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1,778개입니다. 이 중에서 사실은 어떤 종목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종목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니까 오늘은 종목 선정이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지금 처음은 큰 고민 없이 ETF 하나 사는 거였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개별 기업들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개별 종목을 투자하실 때 내가 종목을 많이 투자하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20종목, 30종목을 두고 있으면 그 중에서 하나는 걸리겠지라고 이제 투자하는 거죠. 근데 원칙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한 됩니다. 100억 정도 투자하면 가능하죠. 100억을 10개씩 나눠 넣는데.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특히 초보 투자자나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제한해야 됩니다. 최대 4개에서 5종목이요. 아, 4개 5개 이상 하지 마라. 초보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합니까? 네. 여기저기서 들은 뭐가 좋대. 이거 오를 것 같대. 그럼 일단 한 주든 두 주든 사놓고 봅니다. 예. 네, 온갖 잡지식들. 그렇죠. 네. 자기 기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남들도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순간 막 20개 종목을 들고 있어요. 펀드 매니저가 아닌데. 그러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도 사실은 그 중에서 종목이 오를 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 투자는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분산 투자해라. 네.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이게 그 분산의 투자에 안 맞는 거예요. 20개씩 하는 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기 전에 대원칙을 이광수 대표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떤 종목이 선정되더라도 5개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선정해야 된다. 그럼 이제 당연히 나오는 반대 질문이 아니 내가 분명히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또는 그치. 뭐 분산 투자하라 이런 얘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럼 분산이 되려면 그래도 좀 넓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주식 아가방이니까 확실하게 아가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잘못된 오해다. 뭘 분산하는 건가? 위험을 분산하는 거예요. 위험을. 근데 지금 주식 아가들은 분산할 위험이 없어요. 아니 뭘 했다고 위험합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 무슨 뜻이냐면 예. 내가 관리해야 될 위험에 어느 정도 절대량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식 하수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딴 데 가서는 2억 밑으로는 분산 투자 없다. 딴 데 가서 그렇게 말씀드려요. 위험이 있어. 근데 이제 우린 진짜 주식 아가방이니까 적어도 한 5천만 원 밑으로는 분산 투자라는 개념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 5천만 원이면 벌써 엄청 투자를 많이 한 거죠. 예, 일반인으로서는. 이 위험을 나눌 걸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요. 뭘 고민해야 되냐? 수익이 나는 종목을 제대로 선별해서 갖고 있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 개념을 일단 빼고 우리는 수익 개념을 넣는다. 그러니까 위험의 분산을 지우고 집중 투자한다. 이런 개념으로 먼저 시작해볼게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분산 투자니 장바구니 하나에 다 담지 말라는 그런 얘기 다 잊어버려라. 그렇죠. 당신들한테 해당 사항이 없다. 아가들아, 당신은 그런 해당 대상이 아니고 지금은 정반대로 어디에 집중 투자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어디에 집중할 건가 이제 종목 선정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게 앞으로 저희가 계속 해나갈 그런 작업인데 첫 번째로 오늘 방법은 미인 대회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요? 미인대. 그러니까 주식 정보를 선정할 때 이 미인 대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라고 알려진 케인스가 한 얘기인데요. 투자를 미인 대회처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미인 대회에서 우리가 누가 우승할지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나의 기준으로 일단 생각합니다. 내 기준으로 예쁜 사람 이렇게 선택하겠죠. 그런데 결국 우승하는 거는 심사위원들이 결정하거나 아니면 인기 투표로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적인 사고는 다른 사람들은 과연 누가 예쁘다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기준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어렵지. 남의 기준을 안다는 것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방향성을. 그래서 또 한 발자국 나가면 뭐냐면 그럼 남들이 예쁘다는 기준은 뭘까? 그 원칙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그렇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남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좋아서 삽니다. 저에서 마음에 들어 이렇게. 그렇죠. 나 이거 위에서 너무 좋아 보여. 사실 기준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또 하나의 원칙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주식을 좋게 보는 기준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인기 있는 게 결국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건 초보 때부터 고수 때까지 다 해당되는 원칙입니다. 주식은 마지막에는 인기 투표야. 내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으면 안 오릅니다. 반드시 인기 투표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인기 있는 주식이어야 된다. 예. 이건데 굉장히 어렵다.
어려운 걸 요구하는 예를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에서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최근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게 인기 있는 거니까. 남들이 그렇지. 좋게 보는 거니까. 아,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인가? 그렇죠. 최근 가장 많이 오르는 게 뭐냐?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편이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최근 6개월간 한국의 주식시장 이건 어디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최근 6개월간 주식 상승 종목 1위부터 100위까지 뽑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이 자료를 통계 자료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어요. 아, 거래소에 있다. 네, 찾아가고. 한국 거래소에 통계 시스템이라는 곳에 조회해 보시면 오케이.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최근 6개월간 가장 많이 주가가 오른 건 APR이라는 회사입니다. APR. 이 회사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오. 최근 6개월간 주가가 무려 4배 가까이 올랐어요. 이거 4만 원대였는데 20만 원대가 됐네. 맞습니다. 와, 엄청나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대단하네. 그런데 제가 순위별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서 관심 있게 보는 건 어떤 산업이 상승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화장품, 조선, 방산, 호텔 산업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호텔은 왜 올랐죠? 화장품은 알겠는데 단 것도 알겠고. 중국 방문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곧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고 아, 한중 관계가 좀 풀릴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지난주에 중국인 단체 관광을 또 허용했거든요. 중국인들이 몰려올 것이다. 예, 그런 어떤 미래 수요라든지 예. 그럼 뉴스에 민감해야 되겠네. 그래서 뉴스공장을 보시는 분들이 투자를 잘하실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네. 조선 얘기를 저희는 지난해부터 계속 그렇지. 해왔습니다. 작년부터 했지 우리는. 근데 왜 조선주를 안 사셨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만약에 그러니까 아가방이 그때도 있었고 방송을 그때부터 들었다면 아 사야 되겠구나. 그렇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갈수록 이제 남북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남북과 관련된 주식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 주식들 화장품, 조선, 방산, 호텔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 수출주예요. 수출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종목이 쉽게 말해서 어떤 회사가 좋아지거나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수출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수 있는 회사에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수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코스피 상승률과 수출의 증가율을 비교해 드린 거예요.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수출이 잘 되면 올라가고 안 되면 떨어지고 그러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볼 때 우리가 어떤 회사를 투자할 때 이 회사는 수출하는 회사인지 그 수출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뉴스를 읽을 줄 알아야 되네. 종목을 고르려면. 그렇죠. 그건 이 기본이죠. 근데 이제 기본이에요? 저희가 방금 슬쩍 지나온 걸 잠깐 정리하면 3단계로 지나왔어요. 인기 투표래.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고르래. 그걸 주식용어로 바꾸면 시장 주도주입니다. 시장 주도주. 예. 많이 오르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근데 이것도 나중에 지나보면 유행어가 있어요. 조선, 방산, 원자력이 많이 올랐다고 지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걸 앞 글자를 따서 조방원이라고 그래요. 조방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인기 투표래, 주도주를 보래. 그 주도주 내에서 수출 실적이 좋은 걸 보래. 요 지금 3단계로 흘러온 거예요. 야, 공부 좀 해야 되네. 근데 이거는 공부라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관심입니다. 그 관심 있으면 공부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일단 수출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주도주를 기본으로 이제 놓고 이 안에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 종목을 고르겠다라고 이제 세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도주들을 파악했을 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상태가 내가 주도주인 줄 알면 그렇죠. 그래서 선별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가지를 보여드리자면 인서트 4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미국에 상장된 주식인데 2020년도에 이 주가가 10달러였습니다. 근데 거의 3년 만에 3배 이상이 올라서 37달러로 상승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이 회사가 주도주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올랐을 때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끝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생각될 수. 대부분 투자 못하죠.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어떻게 더 올라? 그런데 다음 장을 볼게요. 이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37불이 1년 만에 100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003년이 오히려 투자를 했어야 될 시점이네. 그렇죠. 그렇죠. 모두 다 얘기할 때 사실 내가 만약 주가가 높다고 투자 안 했다면 사실 큰 실수를 한 빵을 거죠. 치고 후회했겠지. 그런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막대 그래프는 회사가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인데 갑자기 증가를 해요. 저 기준이 필요해요. 주도주를 투자할 때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기준이 아니라 실적이 좋아질 수 있으면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야, 그럼 읽어야 될 게 많네. 아, 졸리겠네 나는.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들이 체계적으로 머릿속으로 착착착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머리가 돌아가는 구조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잘 하겠네. 네. 이 체계적으로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 그렇죠. 어떤 사안에 있어. 근데 그동안은 좀 안타깝게도 이런 정보들이 좀 폐쇄적이었고 예를 들어서 일부 사람들만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뭐 AI도 있고 뭐 정보의 공개가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 생길 거예요. 야, 아가방이 나고 있잖아. 아니잖아. 아니, 내가 대학교 다시 들어가는 것 같다. 야,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니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누가 누구를 소개팅 해준다고 하면 남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뭐 외모가 좋고 뭐 성격이 좋고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럼 가보지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물어보라는 거예요. 월급 잘 벌어? 월급은 잘 나와. 그렇죠. 어.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이 좀 어려우셨다면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할 일이 많네. 그 정보들을 내가 더 어떻게 얻지? 이런 걱정을 할 분들이 있죠. 실제 뉴스를 읽어서 그 뉴스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뉴스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 주식이 뜨겠구나라고 내가 잡아내고 이런 거를 해내야 되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재밌어하고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만의 엑셀도 막 짜서 그래프 막 그리고 야 여기 규칙성이 있구나 막 발견해내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할수록 그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주도주를 고르래, 조방원이래, 조선만 해도 몇 개야, 방산만 해도 몇 개야. 그럼 저 실적을 내가 다 보라고? 일단 오늘은 거기까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그걸 또 쉽게 소거해 나가면서 바로바로 탈락시키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릴 건데 따로 강연회도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댓글 같은 걸 보면 좀 완전히 모르시는 분들 이거 아가들이잖아. 아니 아가 전에 아가들. 신생아?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못 따라오실까봐 저희가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좀 할까 합니다. 아하, 오케이. 네. 그래서 대신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이제 명수가 좀 제한돼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모시고 이거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주네. 네, 네, 다다음 주구나. 주입니다. 다다음 주. 네. 8월 23일하고 24일 날 지금 구로에서 그리고 30일 날은 수원에서 무료 강연이네. 네.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무료 강연. 주식 아가방에서 예매하고 있습니다. 예매라는 것은 무료 강연인데 예약은 해야 몇 명 오는지 예약. 그렇죠. 왜냐하면 공간이 많이 한정돼 오실까 봐. 있으니까. 얼마라도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당 한 300분 정도? 300명? 그래서 한 장소는 어디예요? 여기가 구로. 구로는 저 구로역 그 예식장 예식장 같은데요. 같은데 찾기가 되게 쉽고요. 네. 네. 근데 이걸 무료로 해버리면 네. 그 장소 대여료는 두 분이 내는 거예요, 알아서? 대신 약간의 광고가 뭐 있어요. 약간의 광고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광고를 실비 정도는 저희가 커버하는 걸로 광고는 그러면 누가 해주는 겁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앵벌이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 대신 저희가 예. 저희도 좀 얼마나 모르시는지 만나 뵙고 얘기를 좀 해볼까. 아니 수익이 최소한은 돈을 많이 벌지는 않더라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지 이걸 계속 지속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전국을 돌며 살려면. 계속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요. 하다못해 1,000원 내라든가. 뭐 근데 저희가 그 실제로 강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쪽지 사연 같은 걸 이렇게 주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애가
4시인데 아침에 우유 배달하고 힘들게 여기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잘 살고 싶어서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무료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감동받은 그 답변이 뭐가 있었냐면 반응이 뭐가 말씀이 뭐가 있었냐면 아무도 나한테 한 번도 주식 얘기 해주는 사람 없었다. 왜냐하면 너희가 무슨 주식이야. 그런데 저희한테 되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저는 실제로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 투자나 주식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숙제는 뭡니까? 있습니다. 두 가지 숙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이 APR이라는 거였는데 이 회사가 왜 올랐는지 주가가 올랐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간식이네. 네.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지난주는 저희가 ETF를 주가와 상관없이 한 주씩 그냥 샀어요. 네. 근데 이번 주에는요. 주가가 떨어질 때만 삽니다. 떨어질 때만 사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TF를 샀잖아요. 매수를 샀잖아요. 근데 주가하고 상관없이 매일 한 주씩 샀지 않습니까? 네. 이걸 숙제 내드렸는데 자 이번 주에는 주가가 오르면 안 삽니다. 그날 주가가 떨어질 때만 삽니다. 한 주씩? 네. 그래서 이틀만 빠지면 2주밖에 못 사는 거예요. 계속 오르면 못 사는 거고 3일 떨어지면 3일 사는 거고요. 제가 이 숙제를 내드리는 이유를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원인을. 떨어지는 것만 사라. 떨어질 때만. 떨어질 때만 사라. 안 떨어지면 ETF, 사지 말고. ETF 그동안 투자하신 그 ETF. 아까 PD님이 그 사신 ETF 이거를 자 오늘 주가가 떨어질 때 한 주 사고 대신 오르면 오늘 같이 오르면 안 삽니다. 오케이. 네. 떨어질 때만 사라. 쉬우시죠? 그리고 그 APR 관련해서는 너무 어려운 재무제표까지 막 연구하려고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고요. 누가 나한테 이 사람 만나볼래? 라고 소개팅 제안했다고 생각하고 APR을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물어보잖아요. 남자면 예쁘냐? 어디 산대? 나이는 뭐 나 같은 사람 좋아한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좋아해 안 좋아해? 그렇죠. 뭐 좌야 우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 사람을 그 주식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일단 먼저 모은다고 생각하고 조사해 보세요. 겁먹지 마시고요. 예. 근데 저희가 이 APR이라는 종목을 들면서 이 투자를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사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왜 올랐냐? 사라는 거는 지수였어요. 그걸 그냥 계속 하시면 되고 일단 왜 올랐느냐 그 원인 파악을 하시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왜 그걸 공부하라고 하는지 알려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또 주식이 빠질 때만 사라는지 그 말씀도 알려드리겠다라는 걸 드립니다. 자, 그리고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 일정 다시 올려주시고 무료 강의라고 합니다. 예. 자, 이거 무료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전국에서 다 와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냥 선착순으로 어느 딱 넘어가면 바로 끊으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차비라도 들잖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근데 너무 많으시면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대책을 좀 다음번 강구하겠어요. 9월달에 일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네네. 자, 주식 아가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 요 앞 시간에 이제 ETF 어디까지 했더라? 12주를 사라. 12주. 매일 매일매일 한 주. 네. 한 주씩. 한 주씩 사가지고 10주를 사라. 네. 그래가지고 미인대회다 주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까지만 생각나고 잘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일단 한국의 주식시장 지수를 산다. 지수를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ETF를 말씀드렸고요. ETF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ETF 매수를 매일 한 주씩 해보자. 매일 한 주씩 해가지고 10주를 보유해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약간 방법을 달리했어요. 뭐냐면 매일 한 주 사다가 하락할 때만 산다. 맞다. 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만 사라. 네. 왜 이렇게 다르게 했냐면 네. 사실 투자할 때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장기 투자는 여러분들이 몇 년을 말하는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무식한 질문이 나왔어요. 이어가지. 얼마나 장기를 네네. 장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장기는 제가 볼 때 계속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들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뭐냐면 투자를 오래 한다는 걸 장기 투자라고 하지 한 주식을 오래 갖고 있는다는 걸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는
야 주식 사고파고 하지 말고 괜찮은 거 하나 사서 그냥 오래 들고 있어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난 이 주식을 평생 갖고 있을 거야. 오를 때 갖고 가 있을 거야. 그리고 한 주식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다. 아니구나. 투자를 오래 한다는 게 장기 투자라는 거죠. 투자 자체를 오래 하는 것이지 들고 있는 종목은 그때그때 사고 팔 수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고정관념을 하나 바꿔드렸는데요. 분산 투자 초보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2억 밑으로는 생각도 하지 말고 수익에 집중 투자하자. 이게 그것도 맞다. 처음 듣는 얘기죠. 이게 바꿔드렸잖아요.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받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마치 저희는 수익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 박지동 대표 나 우리 손주가 고등학생인데 뭐 중학생인데 성년 될 때 선물 주려고 그냥 묻어놓을 만한 거 하나만 추천해줘. 묻어둘 거. 그렇지. 묻어둘 지금 거. 살짝 사갖고 나 보지도 않을 거야. 나 같은 사람한테 추천해줄 만한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인식해요. 예. 뭐 믿을 만한 거 하나 네. 예를 들면 이제 애플 아무것도 아닐 때 사가지고 10년 지났더니 이렇게 됐잖아. 이런 걸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묻어두는 거. 예. 그렇죠.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다. 장기 투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표로? 네. 딱 오늘부터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2015년이에요. 10년 전 상위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제일 덩치가 큰 회사들 10위인데 10년 지났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개 빼고는 70%가 바뀌었습니다. 7개가 10위에서 탈락됐고요. 저 밑에 있던 애들이 쭉 올라와가지고 저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묻어둔 주식이 내가 10위권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10년 지나고 내게 10위권 밖으로 10등 안에 들어간 예. 확실한 주식 10개를 10년 묻어뒀더니 그렇죠. 그중에 7개는 사라졌다. 7개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고 우리에 닿을 때까지 묻는다라는 개념으로 묻었다가 그 주식이 10위권, 20위권, 30위권으로 퇴출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삼성전자 하나가 1등으로 살아남았는데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지금 있는 저 최신 시총 10위권도 10년 지나면 70%는 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이 그러네. 하나를 사놓고 묻어놓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전 세계에서 하나 두 개 있는 케이스인데 그걸 생각하고 애플처럼 사서 묻어두면 된다. 이거는 이제 동화 같은 얘기구나. 그거는 결과론적인 분석이죠. 예를 들어서 20년 전, 30년 전에는 애플 주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어떤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려고 생각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엑슨모빌이나 제너럴 일렉트릭.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야 이거 오래 들고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과거에는 전혀 장기 투자의 대상 종목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장기 투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는 투자를 지속한다는 의미지 한 종목을 사서 오랫동안 갖고 오케이, 있다는 이해했어요. 의미는 아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러려면 투자를 지속하려면 뭐냐면 이제 투자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리겠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 쉽게 말해서 오늘 주가가 빠지면 장기 투자할 때 마음가짐은 뭐냐면 주가가 하락하면 기뻐야 돼요. 내가 들어갈 찬스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투자를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주가가 하락하는 게 어쩌면 기회라고 생각하고 좋은 관점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기 본능 직관하고 싸워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하락할 때만 매수하라고 숙제를 드린 거예요. 이거 나하고 맞는데. 이게 그러니까 나 주식 잘할 것 이광수 같은데. 대표님이 지난주에 왜인지를 다음 주에 얘기해 준다고 그랬어요. 왜 하락할 때만 사라고 했느냐를 다음 주에 말씀 주신다고 했는 게 바로 이건데 예를 들어 우리가 골프를 치잖아요. 그러면 힘 빼고 쳐 이런 얘기를 첫날부터 배우는데 죽는 날까지 안 돼요. 힘 빼고 친다는 게. 그런 것처럼 주식도 쌀 때 사는 거야. 파란 불일 때 기회라고 생각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떨어진다 파란 불이면 불안하고 불안하지. 두려워서 팔기 바빠요. 불안하지. 이거를 바꾸는 게 평생 안 되는 원리거든요. 그렇지. 그 원리를 아가 때 처음부터 바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본능과 직관과 싸워야 돼. 예. 그렇습니다. 근데 꼭 주가가 오르면 더 사고 싶거든요. 그렇지. 반대가 돼야 돼요. 나만 지금 놓치고 있나 기회를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렇죠. 전형적으로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이 약간 단기적으로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한국 주식시장이 조금 보합권이거나 하락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끝났어.
거봐, 한국은 역시 단타야. 또 이런 이제 정서들 그리고 이런 판단들이 이제는 우리 많아지고 냄비잖아요. 나 이거 굉장히 좋은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나 어릴 때는 나쁜 특징이라고 배웠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매우 좋은 특징이야. 빨리 개선할 수 있고 장점이 있는 그거죠. 예. 예, 어쨌든 냄비잖아. 그래서 막 금방 끓어요. 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데 투자할 때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그러려면 주가가 하락할 때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사람 이렇게 심리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네. 주식 투자하는 게 어렵다고 하겠죠. 자기 본능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맞습니다. 떨어지는데 직관적으로 무서운데 근데 아니야 지금 투자해야 돼. 예. 그렇죠. 그걸 잘할 아가 수- 때부터 그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가 때부터 익숙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이렇게 행동이 되니까요. 쉽게 되겠나? 하여튼 이론은 그러하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다음이요. 오늘 또 배울 게 뭐가 그래서 있을까? 정확하게 저희의 주문을 따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PD님. 우리 막내 PD가 네. 정확하게 따라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10주를 지금 들고 계십니다. 10주를 들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0.29입니다. 근데 저게 만약 어. 그 떨어질 때 사지 않고 그냥 똑같이 샀다면 저 수익률이 더 낮아졌을 거예요. 아하. 떨어졌을 때 사서 지금 보합권에 유지하는 거고 어허. 그래서 앞으로 더 주식이 오르면 이제 어쨌든 자산은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4만 원짜리 10주를 샀으니까 이제 벌써 40만 원이 된 거예요. 네. 큰 돈이에요. 네,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꼭 또 하나 이해하실 게 뭐냐면 복리라는 관점이에요. 복리. 예. 이자 계산할 때. 예. 이 복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 이 복리의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자의 이자란 뜻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은행에 예금 시켜 놓으면 의자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자를 쓰죠. 네. 예. 그냥 뭐 소비를 위해서 씁니다. 근데 이자를 받아서 재투자한다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계산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단기적으로는 똑같아요. 2 더하기 2는 4, 2 곱하기 2는 4죠. 네. 근데 저게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의 기본은 복리의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투자 이익이 생기는 그 이익만큼을 계속 투자한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중요한 게 시간을 내 편 길게 보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할수록 저 복리의 효과는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저 2 곱하기 2를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 원리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복리는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세계 불가사의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저 진짜 저렇게 말했어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정확히는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돈을 벌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돈을 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당하면 그걸 또 사고 그렇죠. 이익이 생기면 그걸 또 사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로 남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지속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곱하기의 마법인데 원금 가지고 2배 만들려면 사다 팔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부화 내동하면은 그게 되게 어려운데요. 복리로 가면은 6년이나 7년만 되면 2배가 됩니다. 예, 실제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시계열을 길게 하고 복리의 마법을 믿고 부자로 남는 장기적 비율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 마음가짐이 아가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예. 주식을 하다 보면 5년 10년 하다 보면 이제 체감해서 깨닫게 되는 원리들을 지금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크게 망하고 깨달은 원리들인데 이제 처음부터 배우라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야 돈이 없어. 그렇지. 돈이 없어. 투자할 돈이 없어. 근데 10만 원 지금 4만 원짜리 10개 산 거거든요. 5만 원으로 해도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50만 원 했는데 좀 있으니까 100만 원이 됐네. 이런 시간이 온다는 거잖아요. 복리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비예요. 소비?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는 게 막 돈을 벌어서 어디서 횡재를 봐서가 아니라 소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실제 삶에서 적용해서 설명해 봐 주세요. 예를 들어서. 네. 저 차트를 보고 예를 들면 이거죠. 표를 올려주시죠. 그 바세린 콘스탄트 그런 거 안 사고 투자한다. 그거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마음대로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게 사실은 투자에서도 가장 중요한데 소비는 크게 네 가지로 소비가 네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 소비, 생존 소비? 두 번째는 생활 소비, 그리고 과소비, 중독 소비인데요. 어. 저기에서 과소비와 중독 소비를 무조건 줄여야 돼요. 과소비하고 중독 소비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거는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생존 소비는 없어서 사는 거예요. need. 없어서. 오케이. 네. 그리고 생활 소비는 망가져서 broken. 오케이.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과소비는 뭐냐면 더 좋아 보여서. 저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끔씩은? 가끔씩 필요하죠. 가소비. 가끔씩 필요해요. 근데 마지막에 문제입니다. 이유 없이 사는 거. 저거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독 소비요. 예. 근데 지금 바로 전 시간에 저희가 AI 얘기했지 않습니까? AI가 저 중독 소비를 극대화시켜요. 앞으로. 계속해서 자극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살 필요 없는데도 계속 이 쇼핑 플랫폼에서 못 벗어나게 하죠. 맞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요. 네. 역대 최고 실적을 냈는데요. 대부분 광고 수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잘 보시면요. 둘이 이렇게 점심 먹으면서 베트남 여행 얘기하잖아요. 그럼 페이스북에서 베트남 여행 광고가 떠요. 아니 우리 대화를 엿듣는단 말이야? 네. 이 나쁜 새끼들이? 진짜로 그렇게 한대요? 실제로요. 그래서 광고 야. 수익이 급증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동의 버튼을 눌렀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광고 중에 하나만 클릭했다라고 하면 연관 광고가 또 지속적으로 뜨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 패턴 안에서 AI가 가장 우리가 원하는 광고를 적기에 딱딱 제공해 주니까 거기서 패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나쁜 놈들인데. 그래서 AI 시대를 여러 가지 아까도 이제 뭐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지만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좀 고민하고 잘할 그러면 필요가 있다는 당한다, 거죠. AI한테. 그렇습니다. 이미 당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투자의 출발은 첫 그럼 출발 가소비까지만 하고 중독 당신도 소비다. 모르는 사이에 중독 소비로 넘어갈 수 안 있는데 그거 된다. 주의해야 된다. 중독 소비 안 된다. 어. 그래서 보지 않습니까? 김건희도 계속 원하지 않습니까? 귀걸이, 목걸이, 반지 뭐 계속 원하지 않습니까? 그 권력 중독이에요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숙제하고 같이 생각하는 건데 저희가 소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과소비 지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어요. 월 평균 수입분의 월 평균 수입 빼기 월 평균 저축. 네. 그래서 그게- 그걸 월평균 수입에다 나눠주면 0.7 이상이면 중독 소비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야, 대부분 돈을 쓴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비를 줄여야겠다. 내가 중독 소비가 뭘 했지? 이런 것들 고민하는 게 투자의 첫 출발이라는 거죠. 야, 이거는 대부분 우리 과소비로 나올 것 같은데. 나 카드값 나가면 없어 이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ETF 한 주가 하루에 4만 원인데 4만 원 정도 전 줄일 수 있다. 네. 그러면 그걸로 ETF 투자를 아까 주가 빠질 때 사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화가들이 하는 제일 또 흔한 질문이 어디부터 시드머니를 모아서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 됩니까? 돈이 없어요 나는. 예, 돈이 없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생활 소비 내에서 저런 패턴 내에서 분석하면 충분히 나올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돈이 어딘가에서 떨어지면 나는 그때부터 투자해야지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자기 급여에서 저런 과소비 지수를 한번 계산해보고 그중에 몇만 원이라도 떼서 제가 보기에는 주식 투자를 계속 하려면 거기에 재미를 느껴야 돼요. 맞습니다. 돈을 잃는다 또는 뭐 그 돈을 번다 개념을 넘어서서 네. 그 자체의 재미를 느껴야 돼요. 보니까. 맞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독 소비를 줄인 돈으로 조금씩 투자하다 보면 사실은 마음도 초연해지거든요. 어차피 내가 쓸 돈이었는데 그러면서 장기 투자로 또 연결이 돼요. 굉장히 좋은 출발이다. 네. 그래서 몇십만 원 가지고 출발하더라도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아하. 네. 이해했어요. 네. 좋은 말인데 지킬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이건 삶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말들인데 보니까 네. 주식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이게 재미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 과정 전체가 무척 재밌고 정보를 습득할 때 정치 뉴스도 봐야 되고 경제 뉴스도 봐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봐야 되고 네. 그거를 주가에 어떻게 반영할지 전망도 해보고 그리고 그게 맞았을 때 기쁘기도 하고 막 이런 재미들이 여기 다 녹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 얘기를 하셨는데 정치 경제거든요. 사실 정치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보시는 재미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자, 오늘 숙제는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과소비 지수를 계산해 보시고 가소비 지수를 계산해 보자. 예, 두 번째는 그걸로 소비를 그러니까 중독 소비를 줄인 걸로 해서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 ETF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 또 한 주씩 사본다. 이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한 달에 5만 원일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5만 원이면 한 주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이 과소비를 계산한 다음에 그 남는 돈 가지고 5만 원이든 혹은 10만 원이든 주식을 또 사본다. 그렇죠. 네. 그것도 떨어지는 날 사본다. 떨어지는 날. 네. 하락하는 날. 자, 네. 잘 따라오세요. 오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지난주 숙제 검사를 좀 해봅시다. 네. 저희 막내 PD가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숙제를 내줬어요. 주가가 하락할 때만 ETF 한 주씩 구매해라. 좋습니다. 네. 하고 자기가 어떻게 돈을 소비하는지를 점검해봐라. 이거 두 가지를 했는데 그쵸. 지금 우리 그 막내 최세영 PD가 지금 평가 손익이 그 플러스가 됐어요. 마이너스였다가.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었는데 저렇게 된 이유는 주가가 하락할 때 샀기 때문입니다. 하락할 때 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락은 나쁜 게 아니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거나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떨어질 때 어떻게 대응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는 떨어지면 마음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휴지 조각 될 수도 있어 빨리 그렇죠. 팔아야 돼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떨어지면 기뻐야 된다. 기뻐야 된다. 왜냐하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걸 먼저 이제는 아시는 게 되게 그걸 중요하다. 받아들이기가 처음에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네. 떨어지면 좋아해라.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막내 PD가 지금 대략 한 2,000원 벌었네. 47만 원 정도 투입해가지고 네. 2,000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저렇게 40만 원 이상 이제 투자하셨는데 그런 걸 이제 자기의 소비를 좀 점검해서 거기서 줄일 수 있는 걸 줄여서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게 줄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거기까지는. 근데 이제 이러면서 그 돈을 딴 데 쓸 걸 줄여서 하면 그게 이제 복리로 늘어나는 것이다. 그렇죠. 지난주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자, 오늘 주식 아가방 진도는 어떻게 나갑니까? 오늘 주식 아가방 강의 주제는 배당주와 배당주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말부터 벌써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배당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업이 어떤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 자금을 조달해야죠.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조달하게 됩니다. 하나는 은행에서 꼬우든지. 예. 은행에서 꼬을 때는 당연히 이자를 내야죠.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건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으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제 이자는 안 나갑니다. 대신 배당을 줘야 됩니다. 배당을.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배당을 너무 안 준다. 뭐 이런 말이 있는 이유도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를 줘야 되고 그렇죠. 투자를 받으면 배당을 줘야 된다. 그렇죠. 근데 배당은 사실은 선택 사항이거든요. 주주들이 모여서 줄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데 그동안은 대주주들이 그냥 결정해 버렸으니까 배당 안 해주고 기업에 돈이 계속 남아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분 뭐 새로운 정부와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 거고 배당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줘라. 그렇죠. 네. 그게 그게 목표치란 말이죠. 핵심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식 아가 분들도 이제 배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당 투자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배당 합니다. 투자? 예. 여기서 좀 어려워지네. 아니, 공부를 해야지. 네네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데 전혀 어렵진 않죠. 예, 근데 이제 그 총론을 다시 한 번만 살짝 제가 이제 첨언 드리면 네. 만약에 주가가 올라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 또는 뭐 내가 한 게 내려갔어. 그럼 이거는 돈 놓고 돈 먹기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뭐 스포츠 토토든 뭐든 아무튼 결과값을 놓고 그냥 배팅하는 거. 근데 주식이
로또나 토토나 뭐 도박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배당입니다. 그냥 주가 올라갔네 돈 넣고 이게 아니라 나는 이 회사의 주주가 돼서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내 돈 가지고 잘 자본금 가지고 잘 운영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 그럼 다시 나한테 이익금의 일부를 배당으로 줘. 이게 원래 주식 투자의 본령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배당이란 기능이 없으면 그냥 돈 넣고 돈 먹기 하고 똑같아요. 그치. 근데 우리 시장이 그동안 후진적이었던 이유는 배당을 안 했기 때문이고 배당을 안 해도 욕을 안 먹었기 때문이고 그 돈을 뭘 주주들한테 뭐 배당을 해 그 돈 투자해가지고 회사를 더 키워야지 예. 이런 논리로. 그러니까 배당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머릿속에서 그걸 염두에 놓고 하는 투자가 선진 투자고 정상적인 투자인데 배당을 머릿속에 지우고 나서 하는 투자는 이거는 돈 먹기 야바이 판이 되는 그거는 거죠. 투기다 투기.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이 정상적으로 돼야 시장이 선진화되는 거고 그 모멘텀으로 지금 정부가 간다고 하는 거고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국은 장기적으로 이 배당 투자가 완전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을 살 때도 막 주가가 올라가는 걸 기대해서 사는 사람보다 안정적으로 배당을 통해서 이 수익을 주식 사면 배당이 어떻게 나와?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심지어 뭐 50년 이상 배당을 계속 증가시킨 회사들을 뭐 배당 황제주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이런 어떤 배당 투자 문화가 정착돼 있죠. 우리도 글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그 회사가 내는 이윤으로 인해 내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그렇죠.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주가가 얼마나 갈까를 측정할 때도 미래의 배당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해서 계산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아하. 네. 그 회사가 앞으로 뭐 5년 동안 배당할 금액을 따져봤더니 이만큼 될 거다. 그렇죠. 그걸 따져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적정한가를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배당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배당이 더 중요할 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배당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배당 거죠. 투자. 예. 그러려면 이제 첫 번째 가장 배당을 많이 해주는 종목.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찾아야 되겠네. 그렇죠. 결론이에요. 예. 그런 관심이 없으면 배당을 누가 많이 하지 이런 거 생각 안 해볼 텐데 그 관점에서 자 그럼 배당률이 높은 종목 찾아라. 맞습니다. 정확히는 배당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데요. 수익률? 네. 이 배당 수익률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현재 주가에서 1년 동안 이 회사가 준 배당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배당 수익률이 나오죠. 단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거래된 상장 주식의 배당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화면입니다. 한국거래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포탈에서 한국거래소 배당 수익률을 검색하시면 저기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어허. 네. 오케이 저기 들어가서 계산을 하는데 지금 해놨습니다. 해놨어요. 예. 거기에 지금 우리 두 분이 배당 황제주, 배당 왕족주를 뽑았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 화면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률만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저 수치로만 따지면 배당 수익률 1위인 회사는 한샘입니다. 무려 1년 동안 배당 수익률을 지난해 20%를 줬어요. 20%? 20%라는 건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주식이 10,000원이에요. 네. 근데 20%면 2,000원. 2,000원을 준다는 거예요? 네네. 10,000원, 1,000원이면 1년에 받은 배당을 다 합쳤더니 100만 원 주식 가지시면 20만 원이 나왔고 네. 1,000만 원어치 있으면 2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네. 오, 야. 사야 되겠다. 자,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게 일단 1차적인 선별 조건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 뭡니까? 저걸 지속할 수 있냐가 그렇죠. 작년에 기이하게 반짝했냐? 어. 아니냐? 원래 쭉 주주를 고려해서 배당을 오래 해왔던 회사냐? 예,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샘이 저렇게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건물을 팔았어요. 자기네 사옥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수익을 주주들한테 배당했기 때문에 1년 동안만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 중에서 지속 가능성을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배당 성향이라고 해요. 배당 성향? 예. 배당 지속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예. 어. 그래서 배당 수익 보시는 것처럼 배당 수익률을 보시고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을 같이 보는 겁니다. 배당 성향은 페이아웃 레이시오라고 그래서 회사의 이익 중에서 몇 프로를 배당을 지급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데 몇 프로를 배당으로 주고 있느냐. 오케이. 그런데 너무 높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지. 순이익을 다 줘버리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당 두 개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당 수익률 높지만 배당 성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평균적으로 30% 정도면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지표가. 네. 아, 이게- 너무 배당을 안 주고 짠돌이처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주주를 고려 안 하는 회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익이 났는데 그걸 다 배당하고 털어버린다. 그럼 얘는 미래 준비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윤이 생길 때마다 다 나눠주면 어떡하자는 그렇죠. 거야? 재투자도 하고 공장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 적정한 선을 30% 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30%. 이 회사의 배당 성향이 그걸 잘 지키고 있고 또 그래서 연간 배당 수익률도 잘 나오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짬뽕해서 보시면 그렇게 해서 예. 30%인데 내가 받을 돈이 내 기대보다 높으면 좋은 거지. 너무 그렇죠. 너무 좀 그렇게 그게 많지는 않겠다. 그렇죠. 많지는 않겠어. 그래서 그걸 찾는 게 이제는 투자의 출발이고 그거는 근데 하실 수 있다. 자, 그거를 이미 두 분이 찾아놓은 게 있어요. 표를 띄워봤어요. 배당 황제주, 배당 그 아래 등급인 왕족주가 있는데 배당 황제주는 오뚜기 농심 동서 식품이겠죠? 동서 유한양행 현대백화점이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선정한 기준은 뭐냐면 일단 배당을 연속해서 증가시킨 회사들. 네, 저 기간에 다니는 연이에요? 아니면 연입니다. 네, 30년. 30년. 오뚜기는 30년간 네. 네. 저기가 왕이네 왕이야. 유지하거나. 그런데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인 배당을 계속 증가시키고 2.35%. 그렇죠. 이게 저런 것들을 같이 감안하자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선정한 기준은 지속성으로만 일단 구분을 했어요. 그다음에 배당 왕족주는 뭐냐면 일단 20년 이상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이제 미국 기준에 약간 절반 정도인데 미국은 예를 들어 50년이 넘어야 황제급이다 이러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는 못 따라가니까 우리는 조금 낮춰서 30년. 20년. 그다음에 그 밑에 왕족은 뭐 한 20년 이상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뽑아본 거죠. 그리고 10%대는 뭐 없고 10%까지 주면 안 될 것 같아. 6% SK텔레콤이 굉장히 높네. 6%면. 근데 이제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네. 우리가 배당이 낮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네. 그렇게 욕을 먹어도 괜찮았던 시절을 겪었던 거예요. 주주들이 아무리 니네들이 호소해봐라 나는 배당 안 한다 이러고 버티는 회사도 많았고 법과 제도가 그거를 강제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30년 이상 또는 20년 이상 높은 배당 수익률과 배당 기간을 쭉 가져갔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사람으로 치면 예, 법도 없고 누가 혼내는 사람도 없고 매를 든 사람도 없는데 네. 비교적 주주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착하게 살았던 주식시장답게 애들. 행동해 왔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의미가 있는 거야. 배당도 잘 줬지만 넌 좀 착한 사람이네. 사람으로 치면. 거기에 들어간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그 논리에 충실했다. 그렇죠. 어. 또 하나 뭐냐면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배당을 유지하거나 증가시켰던 얘기는 그만큼 회사의 이익의 변동성이 적다는 거거든요. 경제 위기 때도 배당을 줄이지 않습니다. 저기 들어간 회사들은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적합하고 예. 그 자본주의 룰대로 그 회사를 운영해 왔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해왔다. 네, 네. 이런 회사들은 예, 쉽게 망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성이 대단히 그렇죠.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30년 세월을 이걸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그 트랙이 보여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죠. 주주를 잘 생각해왔고 중간에 힘든 적도 별로 없었고. 저 정도 주식들은 그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식들이다. 그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저런 회사들의 주가가 제가 볼 때는 투자 문화가 바뀌면 오를 가능성도 있어. 그러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뢰가 쌓였으니까. 주식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맞습니다. 아 그럼 이거 건실하구만 배당도 잘하고 이거 사둬야 되겠네 이렇게 그렇죠. 되는
주식들이네. 이제 주식 시장에서 작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건전한 사람들 그리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형성되면 배당을 꾸준하게 해줬던 회사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을 인정해 줘야죠. 이번 주 숙제는 뭡니까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중에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아, 저 중에서 내가 살 거를. 네. 아까 그 배당 한국 네. 거래소 거기서 저서 높은 순서대로도 찾아보고 네. 그 회사가 오래 했는지도 찾아보고. 그래서 또 한 주를 산다. 네. 그래서 한 주 사본다. 지금은 너무 무리하지 않게 일단 한 주를 딱 한 사보는 주씩 거예요. 사는 거야. 그렇습니다. 내가 찾아낸 배당주.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네. 저기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지금 설명드린 기준으로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 주식 뭐 댓글에다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고 이건 잘못 샀는데요. 다음 주에 숙제 검사 받는 것으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